그냥 회사에서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인데 내가 사기꾼이라고? 내가 사기꾼에 가담했다고? 생각지도 못하게 경찰서로부터 사기 방조 혐의 또는 사기죄 공범 혐의로 신고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실제로 닥친다면 정말 황당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최근에 꽤 늘어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식 사기, 폰지 사기, 투자 사기 등등 여러 사기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경우에는요, 이것에 대한 무죄, 결백을 입증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한순간에 경제사범이 될 수도 있고 집행유예, 벌금형이 나온다 하더라도요, 공범으로 처벌받는 순간 그 사기 피해액을 모두 본인이 변제해야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나도 모르게 사기꾼이 될 수 있는 상황, 그리고 사기 방조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재테크 관련 기업이라든지 주식, 코인 투자, 보험, 여러 가지 투자 관련된 회사에서 이런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이 사기 방조죄 혹은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수사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본인이 정상적인 투자 업무를 수행한다고 믿고 했다가 불법적인 코인 판매라든지 투자 리딩방 운영, 불법 보험금을 모집하는 것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와 굉장히 유사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단도 있어요. 최근에는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과 정상적인 형태의 회사인 줄 알고 취업한 것과 굉장히 구별이 어려운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부분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은 사기 방조란 무엇이고 어떻게 처벌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기 정의부터 살펴볼까요? 사기는 형법 347조에 규정되어 있죠. 타인을 기망해서 재산적 이익을 취득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타인을 기망한다는 말은 뭐냐? 그냥 속인다, 이런 의미입니다. 남을 속여서 돈을 얻었다, 이것을 사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럼 방조는 뭐냐? 방조는 누군가를 돕는 행위를 바로 방조죄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했을 때 직접적인 본인이 사기 행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기 행위를 본인이 돕는 역할을 했을 때에는 사기 방조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상 방조냐 정범이냐를 구별하는 것은 법률 전문가들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일부의 행위를 본인이 행했다면 그것은 방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본인이 사기죄의 정범이 돼요. 예를 들면 회사 내에서 누군가는 그 돈을 모집하는 전화를 하고 누군가는 그 사람들을 관리하고 했다라면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정범이지 사실은 방조범이 아니에요. 본인이 빠졌을 땐 이 사기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아, 그만큼 나는 거기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거야 라고 본다면 사기죄의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대부분의 회사 직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게 사기인지 몰랐어요, 진짜인 줄 알았는데요? 라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진짜로 사기 범행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고의성이 없기 때문에 사기 방조도 성립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법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회사 구조가 뭔가 이상해, 어떻게 원금을 보장하면서 이자까지 이렇게 많이 주지? 특별한 수익 구조가 없어, 누군가의 투자금을 받아서 그걸 돌려받게 하는 것 같아, 이러한 내용을 알면서도 그런 행위에 가담했다면 이것은 불법적인 행위일 것을 예상하면서도 했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서 사기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기 방조죄는 어느 정도로 처벌을 받을까요? 일반적으로는요, 사기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범보다는 형량이 감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피해 내용이라든지 피해자의 수, 그리고 범행의 수법 등에 따라서 정범이 매우 높게 처벌된다면 방조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방조범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에도 가담의 정도라든지 사건의 내용 등에 따라서 정범의 처벌 수준과 비슷하게 내려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한번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죠. 나도 사기의 피해자인가를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도 그 회사에 들어갔지만
회사의 대표나 그 회사 간부들이 투자 수익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것을 믿게 했다. 본인도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본인도 모르고 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자, 두 번째로 본인이 이상한 회사인 줄 몰랐다라고 한다면 근로계약서라든지 아니면 본인이 업무 처리를 할 때 사용했던 카톡 내용이라든지 이러한 회사의 정보들을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이나 검사 또는 판사님이 보셨을 때 이런 업무 처리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사람은 이 행위가 사기라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입증해야 사기 공범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다는 부분을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만약 수사를 받게 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서 미리 준비를 하고 경찰 조사를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미필적 고의라는 부분은 본인의 이 주관적 감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유죄가 될 수도 있고 무죄가 될 수도 있다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그러한 회사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겠죠. 이런 회사들도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큰 회사를 통해서 사람을 공고로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봐서는 이 회사가 정상적인 회사인지 아닌지는 알기가 어렵고요. 만약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한다면 금융감독원 등에 등록된 정식 회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혹시 회사가 고객한테 확정적 수익, 원금 보장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인지, 고객들한테 투자를 받아 실제로 투자가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투자회사 또는 금융회사에 입사했더니 사기 방조죄로 같이 처벌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다음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